여러분, 우리 은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크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감상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을 찾으러 우리는 늘 아주 먼 곳을 바라봅니다. 수십억 광년 저편, 빅뱅 직후의 빛, 우주의 끝자락을요. 그런데 어쩌면 138억 년 전 우주가 막 태어나던 그 격동의 순간을 담은 화석 하나가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은하 중심부에, 우리 코앞에 지금 이 순간도 빛을 내며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기묘한 건 우리가 그걸 오랫동안 그냥 평범한 별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래도 조금만 차분하게 따라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은하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맑은 여름날 밤 한강 산책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공기 좋은 강원도 어딘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희미하고 부드러운 빛의 띠가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죠. 그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만들어내는 그 희미한 빛의 강. 그리고 우리는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은하는 아주 크고 아주 오래되었고 그 중심부에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모여 있겠구나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 학술적으로는 벌지라고 부르는 그 공처럼 불룩 솟아오른 중심 영역에는 별들이 정말 바글바글 모여 있죠. 얼마나 빽빽하냐면 그 방향을 올려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별만 수천만 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방향 어딘가에는 구상 성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이에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처럼 뭉쳐있는 그 모습, 사진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상 성단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별들의 집합체, 거의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태어난 형제별들, 우주 초기의 화석 같은 존재. 하지만 뭐 그래봐야 그냥 별 덩어리 중 하나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 방향, 그 먼지와 가스와 별들이 뒤섞인 복잡한 방향 한가운데에 테르자노라는 이름의 구상 성단 하나가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구상 성단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테르자노가 최근 과학자들의 관측으로 밝혀진 결과 단순한 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은하 그 자체의 어린 시절 파편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처음 만들어지던 그 혼돈의 시절, 수십억 년 전 그 순간이 지금도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별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여러분, 별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공간 어딘가에 어마어마하게 넓고 차갑고 희박한 가스 구름이 있습니다. 수소 분자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구름에 어떤 교란이 생기면, 즉 충격파가 한번 지나가거나 중력 불안정이 생기거나 주변에 무거운 별이 팡팡 터지면서 충격이 전해지면 구름의 일부가 스르륵 뭉치기 시작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뭉치고 중심부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수소 원자들이 헬륨으로 합쳐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번쩍 뿜어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별빛이에요. 구상 성단은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대규모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 하나가 한꺼번에 수십만, 수백만 개의 별들로 쪼개지며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큰 빵 반죽 하나를 한꺼번에 붕어빵 틀에 찍어내듯 한 덩어리의 가스에서 수많은 별들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상 성단 안의 별들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재료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으니까요. 별들의 화학 조성, 특히 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면 이 형제 관계가 드러납니다. 왜냐고요? 철은 별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 공간으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태어난 별들은 철이 적어요. 아직 이전 세대 별들이 철을 충분히 만들어 뿌리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나중에 태어난 별들은 이전 세대가 뿌려놓은 철을 재료로 삼아 태어났으니 철이 더 많습니다. 같은 구상 성단 안의 별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니 철 함량이 비슷비슷하죠. 아주 균일합니다. 자,
이걸 명심하고 테르자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르자노는 1968년에 프랑스 천문학자 아고프 테르잔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최근의 일이죠. 왜냐고요? 이 성단이 있는 방향 때문입니다. 테르자노는 우리 은하 중심에서 겨우 약 3,000 광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방향에 있습니다. 그쪽 방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가스와 먼지 구름이 빛을 가리고 있어서 관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김이 잔뜩 서려 있는데 그 너머로 역 이름을 읽으려는 것처럼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테르자노 안의 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성단 안의 별들의 철 함량을 측정했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균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별은 철이 아주 적고 어떤 별은 철이 비교적 많고 심지어 어떤 별은 우리 태양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상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상 성단의 별들은 형제들이라고 했죠. 형제들이라면 철 함량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테르잔 5의 별들은 철 함량이 이렇게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건 이 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재료로 태어난 형제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테르잔 5 안에는 서로 다른 세대의 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별들은 무려 125억 년 전에 태어난 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47억 년 전, 그 다음은 38억 년 전, 어쩌면 25억 년 전까지도 새로운 별들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려 100억 년에 가까운 세월에 걸쳐 계속 새로운 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구상성단이라면 한 번의 별들이 태어나고 그걸로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테르자노는 한 번 태어나고 수십억 년 후에 또 태어나고 또 수십억 년 후에 또 태어났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공장이 한 번 가동을 멈춰야 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보통 구상성단에서는 왜 한 번만 별이 태어나고 끝나는 걸까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처음 태어난 세대의 별들 중 덩치가 큰 것들은 불꽃놀이처럼 팡팡팡 아주 빠르게 타오르다가 수백만 년 안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폭발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충격파를 내뿜으면서 성단 안에 남아있던 가스들을 죄다 바깥으로 날려버립니다. 새로운 별을 만들 재료, 그 가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세대만 남아서 천천히 늙어가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건축 자재를 다 써버린 다음에 더 이상 새 동을 못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료가 없으면 집을 못 짓는 것처럼 구상성단도 가스라는 건축 자재가 날아가 버리면 새로운 별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테르자노는 달랐습니다. 이 성단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태양 질량의 약 200만 배에 달합니다. 200만 배요. 이 어마어마한 질량은 아주 강한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가스를 날려보내려 해도 테르잔 5의 중력이 그 가스를 붙잡아 둘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은하 중심부 주변은 가스가 엄청나게 풍부한 지역이기도 해서 주변의 가스를 끌어당겨서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물리학은 결국 왜 이 결과가 나왔는가를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단순한 법칙을 찾아내는 일이라고요. 테르자노의 이 특이한 모습 뒤에도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력이 강하면 가스를 붙잡을 수 있고 가스가 있으면 별이 태어날 수 있다. 단지 그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테르잔 5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기묘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테르잔 5는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평범한 구상성단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천문학자들이 제시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테르잔 5는 우리 은하 중심 벌지의 화석 조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화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공룡 화석을 보면 1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테르잔 5를 들여다보면 우리 은하가 처음 만들어지던 그 시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 벌지,
그 공처럼 불룩 솟아오른 중심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매끄럽고 둥글고 정돈된 모습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닐 겁니다. 우주 초기에 우리 은하가 처음 만들어질 때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가 있었고, 이 가스들은 중력에 의해서 난류처럼 들끓으며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거대한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죠.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들이요. 이 덩어리들 대부분은 결국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고 녹아들어서 지금의 벌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반죽 덩어리를 하나로 뭉개서 큰 빵을 만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모든 덩어리가 다 합쳐진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덩어리들은 아직도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우리 은하 안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테르자노가 바로 그런 살아남은 파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하 벌지가 만들어지던 그 혼돈의 시절에 함께 태어났지만 완전히 녹아들지 않고 수십억 년을 버텨온 화석 덩어리요. 증거도 있습니다. 테르자노의 별들이 품고 있는 화학적 역사가 우리 은하 중심 벌지 전체의 별들이 가진 화학적 역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구상 성단이 아니라 벌지 그 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진화해 온 거예요. 또 테르잔5의 궤도를 추적해보면 우리 은하 중심에서 고작 수천 광년 이내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먼 바깥에서 날아온 외부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 이 자리에서 태어난 무언가라는 거죠. 게다가 재미있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테르자노 안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밀리초 펄사가 거의 50개나 숨어 있습니다. 밀리초 펄사라는 건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인데요. 이게 만들어지려면 먼저 엄청나게 많은 무거운 별들이 초신성 폭발을 겪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중성자 별들을 성단의 강한 중력이 붙잡고 있어야 하며, 이후 별들끼리 빈번하게 충돌하고 가스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빠르게 가속되어야 합니다. 구상 성단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밀리초 펄사를 품고 있는 건 테르자노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성단이 얼마나 격동적인 역사를 겪어왔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 말인즉슨 테르자노는 단순히 조금 무거운 성단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 은하의 출생 기록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테르자노가 우리 은하 벌지의 화석 조각이라면 우주에는 이런 화석이 또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천문학자들은 최근 비슷한 화석 후보들을 하나둘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에서 고작 약 800파섹, 그러니까 약 600광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성단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120억 년쯤 된 아주 오래된 별부터 10억에서 30억 년밖에 안 된 젊은 별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발견들이 이어지면서 천문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상성단이라고 부르던 것들 중에 일부는 사실 진짜 구상성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우리 은하 바깥에서 날아온 외소 은하의 조각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테르자노처럼 우리 은하 벌지가 만들어질 때 살아남은 원시 화석 덩어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분류했던 그 별 덩어리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출신을 가진 아주 다양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파인만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는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 조건들이 깔려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테르자노에 대한 우리의 숨겨진 전제 조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구상성단은 다 비슷비슷할 거야 라는 거요. 이 전제를 뒤집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작년 3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우리 은하 중심부를 바라봤습니다. 총 26시간 동안 9번에 걸쳐 하늘을 관측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사진은 지금까지 가시광선으로 찍힌 우리 은하 중심부 사진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가장 세밀한 사진이 됐습니다. 파일 크기만 6GB예요. 해상도는 가로 세로 각각 약 27, 0 곱하기 약 22, 500픽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 안에 담긴 별의 수가 무려 6천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숫자를 음미해 보세요. 6천만 개. 우리나라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별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운과 성단, 검은 먼지 구름, 파랗게 빛나는 별 탄생 지역까지 구석구석에 우주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원래 이 방향을 보려고 만들어진 망원경이 아니었어요. 유클리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은하 너머의 먼 은하들을 관측하도록 만들어진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딱 하루, 고작 26시간 동안 시선을 안쪽으로 돌려서 우리 은하 중심부를 바라봤더니 이 압도적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묘하게 상징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늘 더 먼 곳, 더 오래된 곳, 더 저 너머를 향해 망원경을 겨눠왔는데 잠깐 안쪽을 돌아봤더니 거기에도 놀라운 것들이 넘쳐 흘렀다는 거요. 이 사진이 그냥 아름다운 사진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앞으로 발사될 또 다른 망원경들이 외계 행성을 사냥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우주의 별들은 아주 조금씩 째깍째깍 움직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스르륵 지나가면서 별빛을 아주 미세하게 어둡게 만들 때 과학자들은 이 기준 사진과 비교해서 어떤 별의 빛이 얼마나 변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 안에는 이미 알려진 외계 행성 시스템이 수십 개나 들어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6천만 개의 별들이 들어있는 사진 안 어딘가에 테르자노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처음 태어나던 그 순간의 파편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125억 년짜리 별들을 품고 조용히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찾으러 어디를 봅니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동원해서 수백억 광년 저편을 들여다보고 빅뱅 직후 138억 년 전의 빛을 찾으려 합니다. 우주의 가장 먼 끝자락, 빛조차 겨우 닿는 그 끝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테르자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때로 가장 오래된 우주의 비밀은 가장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은하 안에,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쩌면 아주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파인만은 나뭇잎 하나, 꽃 한 송이를 볼 때 예술가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과학자는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구조를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강조했던 건 과학이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알게 될수록 아름다움이 더 깊어진다는 거였죠. 테르자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별 덩어리로 봤을 때는 그냥 별 덩어리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를 알고 나면 그 작은 별 무리가 갑자기 우주 전체의 역사를 품은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125억 년 전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 별들이 아직도 빛을 내고 있고 그 빛이 수만 광년을 여행해서 우리 눈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요. 처음엔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닿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의 혈액 속 철분은요? 여러분 뼈를 이루는 칼슘은요? 여러분이 숨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는요? 이 원소들은 모두 어딘가의 별 안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팡팡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졌죠. 그 재료들이 모이고 모여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 위에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역사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일부예요. 이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이어온 별들의 탄생과 죽음과 폭발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테르자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관측해왔던 구상성단이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오히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공간 안에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둘째, 우주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25억 년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시절의 별들이 아직도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처음 만들어지던 그 혼돈의 순간이 아직도 테르잔 5 안에 새겨져 있어요. 우주는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완전히 지우지 않아요. 셋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것을 찾으러 반드시 가장 먼 곳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다시 한번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테르잔 5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우리 은하벌지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과학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답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아직도 놀랄 게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유클리드가 찍은 6천만 개의 별들이 가득한 그 사진, 그 속에 숨겨진 125억 년짜리 화석 별빛이 지금 이 순간도 우주를 가로질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눈에 닿을 때 우리는 단순히 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있는 겁니다. 파인만의 말처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은 더 단순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테르잔 5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맑다면 희미하게 흐르는 그 빛의 띠 안에 우주가 처음 태어나던 그 순간의 파편이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가장 먼 곳이 아니라 때로는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수수께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